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으면서 성을 거하게 선물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일 전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성은 궁정 같은 건물 그런 게 아니고요. 여성의 성을 의미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준석은 대표직 탄핵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성상납 사건이 터진 지 4개월째 접어든 현재도 여전히 제1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여당 대표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을 선물받게 된 그 근본적인 계기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준석이가 어쩌다가 대전까지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엄청나게 친한 척을 하며 왕대접을 받게 된 것인지, 김성진 당시 대표는 도대체 왜 당시 20대였던 꼬꼬마 이준석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과정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이준석에게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준석 소식을 다뤄보려 합니다. 천만다행히도 이재명은 대선에서 낙선했고 저는 이제 이준석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과 그리고 정수기 혜경이 아줌마와 제인이 재명이 아저씨 이 두 부부들을 세트로 깜빵 보내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소식 전합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에게 배운 건지 아빠 친구인 유승민에게 배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20대 때 일찍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가에게 접대를 받는 못된 것부터 배워 처잡수신 이준석에게 성을 접대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준석 사건을 잘 알고 있다면 이 김 대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김성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금치를 하는 게 아닌 거액에 해당하는 진짜 황금 두꺼비를 갖다 바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 흘러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성접대 사건에서 MB가 왜 나와? 하시며 놀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15일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김성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금두꺼비를 건넸고 자신의 사업인 스마트 교실 사업 유치로 예산을 이명박 정부로부터 따낼 수 있었습니다. 김성진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에게 카이스트 이름 넣은 회사명이 가능하도록 그 김성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연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김성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두꺼비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스마트 교실 사업을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스마트 교실 사업 예산은 25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런 연줄이 없는 김성진 대표는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이준석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이준석과의 만남이 성사되자 철없고 어리석은 준석이에게 여자의 성을 뇌물로 준 것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잘 말해서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뜻으로 당시 20대였던 혈기왕성한 준석이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아직도 이준석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준석을 감싸고 도는 이준석 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요.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나라도 있고 이준석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 라는 정신 나간 시청자도 계시던데 준석이가 성접대 받은 사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으면서 왕보다 더한 접대와 대우를 받은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영입한 건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싸가지 없는 말도 했었죠. 박 대통령이 나를 영입해줘서 내가 이렇게 성접대도 거하게 받고 그래서 고맙다는 겁니까? 이준석이 비난받는 또 한 가지는 이준석이 받은 성접대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정확히 나와 있고 그것을 토대로 법정에서 판결까지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는 이준석 팬들은 저희 채널 보면서 뒷목 잡지 마시고요. 이준석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다니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표 취임 초반에 생쇼를 하고 다녔던 자전거도 잘 안 타고 다니고 직접 운전하고 다녀서 따라다니기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진 대표의 인연은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도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성진 대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성접대 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또 엉뚱하게 박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같은 애들이 원래 자기 자신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조국 정경심 부부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을 성상납 증거인멸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준석과 비슷한 더러운 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변호인이 이준석 성상납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데요. 변호사가 사실에 의거해 변호를 해야 하는데 증거를 조작했다니 이준석이 이준석 같은 인간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셨나 봅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15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의전 담당자이자 제보자인 장모 씨와 김 변호사의 통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증거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유무를 확신시켜주는 자료를 말하며 인멸은 증거의 효력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표는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장모 씨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자신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며 안심시키는 대화부터 2013년 7월 11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되잖아요 등의 얘기와 8월 15일 술자리 금액을 거짓으로 말 맞추는 듯한 얘기로 수정되는 발언을 주고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그를 보좌하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이준석의 변호인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김연기는 이준석 또는 김철근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 판단된다. 김연기 변호사를 비롯 이준석, 김철근은 더 이상 거짓된 방법으로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되잖아요. 네네. 8월 15일은 그 사실 확인서 쓰신 것처럼 그냥 그 아마데스 밥 먹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데우스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둘이가 얼마 먹는데 양주 한 2-3병 먹은 것 같다. 예. 그리고 나는 그건 정확히 모르고 내가 그건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리베라 호텔이 아니고 네. 유성호텔에 바로 데려가서 내가 그때 내가 그냥 그거 바로 재웠다. 예, 그냥 이동은 그냥 바로 해서 그 아마데우스에서 바로 이동해서 거기 유성 리베라 호텔에 새벽 1시에 제가 넣어줬다고 하고 넣어줬다고 그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박비는 어느 정도? 예? 숙박비. 숙박비는 그때 스위트였으니까 23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네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놓으라 참고인은 내놓으라고 안 해요.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인은 안 그래요. 그래요? 피의자면 몰라도 참고인은 그렇게 할 거 없으니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전환될 여지가 없죠. 예, 아니 근데 그거를 그 공소시효 지나서 안 돼요. 알선을 했다고. 공소시효 지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고 만약에 네. 만약 겁주면서 만약 내놓으라고 한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왜 넣어야 되냐고 나 변호인 선임하겠다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시면 돼요. 그쪽 지금 제가 마포서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지금 거기 반부패 거기 지금 많이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쫄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나한테 언제쯤 시간 되냐고 하길래 3월 30일 정도에 시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3월 30일 날 아침 10시에 참고인 조사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잖아요. 네, 저도 그 대표님하고 바로는 안 되는데 그쪽 일단은 얘기를 해놓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와 관련해 피고 발인이 된 준석이 같은 김연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화 내용 중 일부이고 관련된 전체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통화를 수차례 했던데 그 많은 통화 내용을 시간이 정해진 방송에서 어떻게 계속 틀어놓습니까? 관련된 전체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고요. 그 자료를 또 어떻게 조작해서 냈을지 궁금해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이준석 변호인은 같은 날 오후에 페이스북 글을 또 써제꼈습니다. 하는 행동이 정말 이준석과 판박이인데요. 김 변호사가 써놓은 말이 좀 길어서 간략히 요약해서 전해드리자면 한마디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정도이지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입니다. 글쎄요. 통화 녹취록에서 김영기 변호사가 한 말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요? 만약 김 변호사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정까지 간다면 판사까지 이준석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상 김 변호사의 죄는 성립이 될 것이며 이준석과 함께 안녕히 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미 무수히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김영록 부부장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부터 성상납 의전 담당자였던 김모 씨의 음성 녹음 파일, 또 다른 성상납 의전 담당자 장모 씨와 이준석의 통화 녹음 파일, 장모 씨와 김철근 당대표 비서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 성상납 부인 사실 확인서와의 맞교환을 위해 김 비서실장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대전 L 피부과 7억 투자 유치 각서, 그리고 김성진 대표의 자필 편지까지. 이 정도면요, 저 같으면 창피해 죽겠어서 지구를 떠나 달나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기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공언한 이준석이 아직도 지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딴 애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만약 이준석 사건이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결론 난다면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이 또 돈을 쓴 건 아닌가, 이준석이 누구처럼 조폭을 활용한 건 아닌가,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